특별한 초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를 먼저 할까요? 네, 한 주만에 또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밤입니다. 특별한 초대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초대 또 8월에 이제 네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슬기로운 복음 생활이라는 시리즈로 한 달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교회에 올 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본문을 읽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복음생활 네 번째 방향에 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사분이요,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오늘은 두 분이십니다. 전혀 기대감이 없으신가요? 너무 놀라셔서. 네, 그렇죠. 보통 저희가 한 분을 모시는데 오늘은 두 분이지만 또 한 분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두 몸이 아닙니다. 예,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두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두 분이신데 이배경 장로님과 송지혜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시고요. 일단은 여러분 지난주도 다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인상이 다 너무너무 좋으세요. 실제로 보시면 더 아마 여러분의 얼굴도 환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두 분의 또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을 텐데, 사실 이분들이 이력이 조금 특이하세요. 오늘 올라오시는 주제를 가지고 올라오시는 거에 비해서는 이력이 좀 특이하세요. 장로님께서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요, 또 권사님께서는 피아노 교수법 연구소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이신가? 라는 의문점을 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더 많이 소개하면 기대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우리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우리 이배경 장로님과 송지혜 권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배경, 저는 송지혜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열린 예배 와봤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화면. 네,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게 결혼한 게 한 39년 됐어요. 39년을 지나다 보니까 딸 둘이 위로 있고 그 아래 아들 둘이 있는데 딸 둘이 다 시집가서 사위 2명이 생겼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또 큰애 둘째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지금 전부 한 10식구가 돼요. 근데 사진 보면 행복해 보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참 갈등이 많았어요. 저는 네, 저희가 그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아침마당 그런 데를 많이 나가서 이 부부 생활이라든지 뭐 행복 전도사,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이런 책을 쓰게 되면서 많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많이 싸우시고 거의 이혼 내지는 거의 뭐 우울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런 관계에 어떤 기회에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었느냐, 이게 항상 저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부인만 잘 고르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부인을 잘 골랐어. 이쁘잖아요. 공부도 잘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이 정도 이쁘면 뭐 저도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나하고 너무 다른 모습에 정리 하나도 안 되고 밤낮 잊어버리고 뭐 제가 수습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인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들이 태어나는데 이거는 큰애 키울 때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키웠더니 둘째는 전혀 다른 놈이 태어나더라고. 그랬더니 셋째는 더 다른 애가 태어나고 이런 수많은 갈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이 MBTI 성격 또 다른 많은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 셋을 낳고 이제 늘 저희 그 남편을 많이 닮은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저하고도 좀 닮은 애도 하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4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나오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랑 비슷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도 감당 안 되는데 또 다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근데 저희가 이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만드신 거에 대한 공부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정말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저를 힘들다고 했지만 어떻게 한쪽만 힘들 수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너는 피아노 치고 남편은 사업할 것 같으니까 너무 사업하다 힘든 일이 있어도 네가 피아노 선생할 수 있으니 너무 바가지 긁지 말고 이렇게 좀 늦거나 힘들더라도 네가 돈도 좀 벌면서 그 견뎌라.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늦게 들어와도 이렇게 바가지 안 긁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는 남편이 바가지 긁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대로 하면 안 긁지. 아무튼 저희가 참 오래 갈등을 하다가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도 만들고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도 만들었대요. 그러면 우리 아내 모습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인데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이 왜 이 모양이지? 그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성격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부부가 회복되고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또 저희가 수많은 강의와 또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 장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삶의 영역에는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직장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직장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사와의 갈등이더라고요. 그것만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갈등이 너무나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럼 교회는 갈등이 없나? 제가 사역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서로 이 사역팀의 갈등 해결하는 에너지가 사역하는 에너지보다 더 들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안에 다 나중심적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나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나는 맞는데 우리 안에는 나와 다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했고, 이 틀린 걸 고쳐주려니까 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자녀의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좀 다르게 고쳐주고 싶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다 다르게 창조됐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이 회복된 것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의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등되는 결혼을 했을까부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배필을 정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은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공대 쪽이거든요. 저는 예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기준이 있고 틀이 있어야 되고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틀에 안 맞기 때문에 저를 늘 아까도 대화 속에서 고치려고 했다는 이 단어가 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 고치죠?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저는 너무 남편이 저를 고치려 했고, 나중에 저희 책에도 나오지만 저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서 네,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고민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공장에서도 불량품이 한 1, 2%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왔나 보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책, 남편 성격만으로도 행복해진다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 안에는 불량품 딱 써놨더니 우리 아내가 그 밑에 이렇게 썼어. 내 남편은 쫀쫀이. 아무튼 사람을 어떻게 물건을 취급하는 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정품, 불량품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이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울 때도 그냥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니까 저희는 나중에는 그거 성경에 나온 말이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어.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틀렸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 게 저희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성격이 왜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가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니까 다 8장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8장. 자, 8장을 껴보세요. 자, 어느 팔뚝이 위에 있어요? 어떤 분은 오른쪽, 어떤 분은 왼쪽. 옆에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다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왼쪽,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에요. 자, 반대로 껴보세요. 이제 반대로. 그건 똑같은 거고. 반대로. 자,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성향의 프리퍼런스, 나하고 맞는 환경이 됐을 때는 모든 게 팔짱을 편하게 찐 것처럼 자연스럽고 쉽고 확실하고 잘 돼요.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을 만나거나 나하고 맞지 않는 성향의 환경에 놓였을 때는 사람들은 다 서툴고 어렵고 불안하고 느리고 어색한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성령 충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신앙의 연륜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나랑 안 맞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오해하고 화가 나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불편해지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 MBTI에서 얘기하는 16가지, 그거를 만드는 8가지를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내향형과 외향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뭐 설문지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요새 다 아니까 그냥 제가 간단한 질문을 만들었어요. 자, 외향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고 폭넓게 사람을 사귀고 말하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주로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말이 많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내향형,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친구들을 사귀고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다시 얘기하면 방구석에서 잘 안 나오고 사람도 많이 안 사귀고 말보다 글을 더 좋아하고 뭔가 하나 행동하라고 시키려면 되게 어렵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내향형이라고 얘기해. 자, 뭐 중간은 없어요. 한번 손 들어 볼게요. 나는 외향형 같습니다. 외향형. 네, 나는 내향형. 네. 모르겠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내향적 외향형, 외향적 내향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저렇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건 중급반 올라가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극도로 내향형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게 자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향형과 외향형을 착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을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볼 때 내향형 같이 생긴 사람, 저는 사실 강의를 하도 많이 하고 사람을 만나서 제가 보면 거의 60, 70%를 맞춰요. 근데 여러분 설문지를 해도 한 70%밖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맞추는데 내향형인 친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어떠세요? 하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향형이었는데 친구도 많이 사귀고 사회활동도 많이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 회사에서 뽑아만 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깔린 마음이 뭐예요? 내향형은 어디가 덜 떨어져서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향형과 외향형의 차이는요, 성공할 수 있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성공한 CEO의 반 이상은 내향형이에요. 네, 내향형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 에너지가 달라요. 우리 몸 안에는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 배터리가 충전됐다 방전됐다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내향형은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회식하고 놀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내향형은 언제 충전이 돼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면 충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놀랍게도 우리 아내 같은 외향형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놀고 파티하고 놀면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집에다 가다 두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내향형이에요. 저희 아내는 외향형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영업하고 저녁에 회식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다 떨어지죠. 에너지가 다 떨어진 내향형 남편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쉬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심심히 있다가 에너지가 다 떨어진 외향형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덤벼 들어갔고 왜 이제 왔어? 하고 막 재롱을 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신이 안 나고 뭔가 얼굴이 거무죽죽 해갖고 너무 풀이 죽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외향형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나요? 아, 이 남편의 기운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의무감이 생기면서 남편한테 재롱을 떠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밥 먹었어?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만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막 남편을 올려주려고 하면요, 갈수록 더 힘들어요. 쉬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 이게 그럼 나 때문에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러면서 괜히 자책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당신 좀 가서 좀 씻고 나오라고 막. 그리고 저 애기도 있고 막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남편이요, 답을 안 해요. 테레비를 딱 켜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딱 보면서요, 제가 물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완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향형들이 왜 테레비 켜는지 아시죠? 말 시킬까 봐. 아무튼 이런 갈등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쉬지 못하니까 아까 같이 팔짱을 거꾸로 끼고 저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아내는 자기랑 놀아주지 않으니까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어야 되고, 그날 저녁에 에너지 레벨이 다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부부가 뭐 하겠어요? 걸리면 터져요. 평소에는 그런 거 갖고 안 싸워. 근데 그날은 걸리면 터져. 저 양말 왜 치우랬는데 아직도 안 치웠어?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밖에 없어요. 전 집에 전화해요. 내 배터리 불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조용히 쉴 수 있게 해주죠. 네. 그럼 남자들이 에너지가 올라오면 다시 나와서 야, 뭐 별일 없니? 그러면 그때 나랑 얘기 좀 하지?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30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왜 못 기다려요? 나랑 다른 거는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죠. 거기다가 어떻게 에너지가, 예전에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일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 알았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나가고 저도 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요, 허구한 날 에너지가 떨어져요. 늘 떨어져 있어요. 에너지가 같이 나가도 떨어져 있고. 배터리가 작아서 네. 그래. 그러니까 정말 제가 누가 불량품이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작은 배터리 불량품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불량품이 아니지, 이거는 정품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 아침에 너무너무 아파서 남편 나가는데 밥을 차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보더니 밥 안 먹고 좀 쉬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네, 세상에 부인이 아프다 그러는데 밥 해달라고 그러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네. 굶어도 되지. 네.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다니까. 네. 뭐 내가 어쨌든, 나갔어요. 네, 하루 이해해 종일 일하다가 주더라고요. 네. 오후쯤 됐는데 아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집에 없대. 나중에 보니까 쇼핑백 갖고 들어와.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 애팬 내가 밥 해주기 싫으니까 앞에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물건 사갖고 와. 제가 폭발 직전까지 갔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사실은 즉슨 전 너무 아파서, 보통 내향들은요 허구한 날 아프다고 하지만 외향들은 웬만해선 아프단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프다 그런 건 진짜 아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얘기를 했는데 한 10시쯤 되니까 밥도 못 먹고 기진맥진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외향 친구였어요. 너 뭐하니? 그래서 나 아파서 뭐 밥 먹었냐? 아니, 나와. 그래서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밥을 사주고 걔가 병원도 데려간다 그랬는데 걔랑 밥을 먹고 나니까 이상하게 친구랑 얘기하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병원은 꼭 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얘기하다가 또 창거리나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나와서 집에 와서 그날 무사히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영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반찬 투정을 하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못이 당신이 말이지 그러면서 고구마 줄기 캐듯이 당신 아프지도 않으면서 남편 밥 해주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말이지 쇼핑이나 갔다 오고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외향들은 그때그때 충실하기 때문에 그 옛날 과거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왜? 내향이기 때문에 그날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쌓아두기 시작해요. 내향들은 한 번에 말하지 않아요. 쌓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순간에 그것이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모든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내향이었다는 거예요. 경계선도 달라요. 내향형은 자기가 어떤 경계선 안에 있을 때 편해요. 그리고 내가 그 경계선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나갈 때만 불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경계선에 들어오는 것도 불편해요. 반면에 놀랍게도 외향형은요, 경계선만 보면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걸 못 들어가게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둘 중에 한 사람은 항상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도요, 냉장고 문을 먼저 탁 열어. 야, 이 집에 뭐 시원한 거 없어? 하고 외향형이 열면요, 내향형 주인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저거는 쟤는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집 물건을 막 뒤지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 사이에 격이 없이 지내야지. 그랬더니 내향형은 그래. 아니, 아무리 격이 없이 지내도 예의는 지켜야지. 그래서 격의와 예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고 사람들 미팅에 가도요, 내향들은요, 이리 좀 오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하고 오라고 초청하기 전까지는 아는 사람이 저기 있어도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외향들은요, 이렇게 모였는데 자기 말고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부르지 않아도 거기 가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외향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그 사람이 왜 왔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게 돼요. 그게 외향이 돼요. 그래서 외향들은요, 이런 우리 새신자라든지 교회에서 만났을 때, 특히 오늘 같은 새신자 예배에서는 외향들이 보통 새신자 부를 맡게 돼요. 왜냐하면 외향들은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 눈에 탁탁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어머, 네. 또 새 거야. 너무 신나. 네, 그래서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묻죠. 어머, 처음 오셨나 봐요.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묻고 친절하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외향이었으면 어머, 저 여기 저기 신동 아파트 살아요. 여기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외향들은 또 어머, 그래, 저도 신동아 사는데 몇 동 사세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오고 싶어서. 그렇게 무난하게 서로 대화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내향이었다면 외향 집사님이 오셔서 처음 오셨나 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고 어머, 그럼 이 신동 아파트 이 동네 사시나 봐요. 혹시 몇 동 사세요? 하고 물어보는 순간 내향들은 남의 아파트 동수는 왜 물어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같은 아파트 살면 그게 큰 평수인지 작은 평수인지가 뻔히 알게 되니까 이 사람 좀 봐라. 너무 신상조사로 들어가네. 여기 잘못하면 너무 드러나게 생겨서 좀 조심해야 되겠는걸?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내향들은 어디까지는 알아도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부터는 알면은 불편한 자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외향들이 그 바운더리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것을 무척 불편해하기 때문이죠. 네, 네. 내향형만 해도 한 4시간을 강의하는데 그렇다고는 오늘이 날이 대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리형과 개방형. 원래 MBTI에서는 판단형과 인식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희가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을 때 그 PD들이 그러더라고요. 판단형, 인식형이 뭔지 알아듣는 대한민국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형, 개방형으로 바꿨어요. 자, 정리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주변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편한 사람이에요. 일에도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일을 하고 모든 걸 계획대로 행동하고 결론도 신속하게 내리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개방형은 손 가는 대로 아무데나 두고 중요한 것부터 그때그때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융통성 있는 결론을 내린다. 이건 쉽죠? 자, 정리형, 개방형. 예. 자, 그럼 정리형과 개방형은 뭐가 다를까? 정리형과 개방형의 가장 큰 차이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저는 정리형이에요. 내향형이라고 다 정리형은 아니지만 정리형들은 모든 내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내 주변이 어지러워졌으면 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책상도 항상 정리해 놓고 책꽂이도 정리해 놓고, 물론 정리를 잘하진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리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 가정에서 소모임을 순모임이나 이런 걸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부부들이 같이 와서 항상 지내고 그러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 앞에 계신 한 남자분이 30분 동안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제가 여쭤봤어.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아픈 게 아니고 장롱에 넥타이가 하나 삐져나왔는데 저 넥타이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속으로 야, 나도 내향형이지만 넌 정말 너무하다. 정리형이지만 나도 정리형이지만 넌 너무하다. 그놈의 넥타이 삐져나온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하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리형은요,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이유 없이 내가 정리 안 돼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되고 그 순간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니 이게 뭐가 힘들어? 하고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리형은 정리가 안 될 때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하면 정리해주면 돼요. 근데 그거가 정리를 해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방식대로 정리를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너무 정리를 원하고 저는 너무 개방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는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해주면
항상 다 해놓은 건 안 보고 안 해놓은 곳을 찾아갖고 이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청소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정리형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형은 환경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 열고 사람도 정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사람, 학생은 이래야 한다, 부인은 이래야지, 선생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목사님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돼, 이런 자기 안에 자기만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며느리는 있을 수 없고 저런 남편은 그래서는 남편은 돈을 벌어야만 돼, 이런 자기 안의 기준 때문에 개방형들이 굉장히 이 갈등이 힘든 거죠. 저희 아내는 개방형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내향형이라서 집에 들어올 때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쉬러 오는데 제가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요, 현관 앞에 코트가 탁 던져져 있어요. 그 코트를 보는 순간 혈압이 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야, 왜 여기다 놨니? 그랬더니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치우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옆에다 놔. 그럼 그건 또 왜 거기다 놓니? 그러면 여기다 놓을까? 그러고 절대로 안 걸어요. 그래서 그거 왜 안 거니? 그랬더니 금방 입고 나갈 거래. 저는 하여간 허구한 저는 날 이 얘기 남편이 할 때마다 당연한 걸 왜 저렇게 얘기할까? 금방 나갈 거를 왜 거기다 일부러 갖다 넣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내랑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러 아내 차를 타고 갔어요. 이제 보통 운전을 남자가 하죠. 근데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당신이 운전해라, 내가 옆에서 좀 쉴게. 그리고 옆에서 좀 쉬려고 앉았어요. 조금 지나가다가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와이퍼를 틀었어. 근데 조금 있다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럼 와이퍼 꺼야 되잖아. 우리 아내가 끄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 소리도 나, 끽끽 하는데 우리 아내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여보 저 와이퍼가 안 보이니? 저거 좀 꺼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켜졌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방형은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다는 사람한테 아니 인간이 뚫린 두 눈으로 저게 어떻게 안 보여를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정리형이요, 나 정리해줘 하면 정리해 주듯이 개방형이 안 보였다고 그러면 토달지 마세요. 안 보인대요. 전 이해는 안 돼. 저희 과목은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제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남편의 저를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이퍼를 하고 운전하면 비 오니까 힘드니까 옆에서 와이퍼도 좀 꺼주든지 켜주든지 이런 것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운전하는 저를 계속 시키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피곤하다고 운전을 해달라 그러면 또 다 잊어버리고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똑같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한테 운전을 시켰으면 그러면 좀 편안하게 좀 잠을 자. 그래야 내가 졸릴 때 당신이 운전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남편이 왜 못 자는가 봤더니 저한테 운전을 시키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부인이 어떻게 운전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속 방지턱 지나간다 이래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노란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늘 힘들고 피곤하고 뭐 잠이 안 온다 그러고 그러지, 딱 맡기고 자면 됐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난폭 운전을 안 해야지. 네. 아무튼 이 성취감도 달라요. 정리형은요 오늘 아침에 계획 10가지를 세워요. 그리고 자기 전에 그 10가지를 다 한 날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 성취를 많이 한 날이야.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개방형은 목표를 안 잡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도 10개는 쓴대. 근데 그 10개를 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고 그 10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을 하느라고 쫓아다닌 날이 더 행복하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힘든 상황이 달라져요. 정리형은 뭐가 힘들어요? 계획이 바뀌는 게 힘들어요. 개방형은 뭐가 힘들어요? 계획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랑 사실은 요즘은 이제 많이 일들을 내려놔서 시간들이 많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1년에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외식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뭐 먹고 싶니? 그래 내가 뭐 비즈니스 하느라고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스시를 먹겠대. 초밥 먹겠다고 그래서 정말 좋은 초밥집을 어렵게 예약했어요. 그날 아내를 태우고 초밥집으로 막 가는데 가는 길에 이태리 레스토랑이 휘황찬란하게 오픈을 했네. 아내가 갑자기 저기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면서 아니 내가 여기를 어떻게 어렵게 예약을 했는데 저길 가자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니 갑자기 저게 더 먹고 싶대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렵게 예약했으니까 오늘 초밥 먹고 내가 내일 저거 다시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초밥집에 기다리는 사람 있어? 우리 둘이 먹을 텐데 아무 데나 가면 어때?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가 그날의 주제가였었으니까. 개방형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리형은 안 돼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계획되면 해야 돼. 이거 갖고 허구한 날 싸우는 게 정리형과 개방형이에요. 네, 저희는 다른 부부들이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지만 저희 남편과 저희가 싸운 걸 20년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분이 이 정리 개방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에 싸운 거더라고요. 모든 부부들이 저희같이 싸우진 않아요. 어떤 부부들은 외향과 내향 때문에 싸우고 뭐 또 다른 그런 지표 때문에 싸우죠. 저희가 이렇게 저는 피아노 교재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격 무슨 전문가처럼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희 오늘의 교회 굉장히 유명하신 또 이기복 목사님이랑 이런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로 지난번에 또 수련회 할 적에 이런 일을 몇십 년 전에 10년 전쯤에 이거를 아마 다시 한번 검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야 우리가 강의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 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그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먹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또 이게 또 변하기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금방 또 뭔가 남편이 저를 못마땅해 하는 그 기운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왜 그래 또 그랬어요. 그 설문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나에게 맞는 것에 요만한 네모 안에 X표를 하시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네모 안에 X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빡빡 긋더라고요. 이렇게 빡빡.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꽉 막히면서 저는 설마 이것까지 그럴 거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거는 먹지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을 봤더니 저렇게 큰 남자가 그 안에다 네모 안에다가 바깥에 안 나가게 그 X를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이기복 목사님이 아유 저기 두 장로님 사모님 오셨으니까 권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검사했는데 어땠는지 한번 소감 발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주마등처럼 20년의 세월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게 외향이고 제가 개방이니까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기분이 좋잖아. 이렇게 탁 해야지.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못하게 해. 핸드폰을 산다 그래도 못하게 해. 뭘 한다 그러면 하라고 그러는 게 없어요. 사고 치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이런 나를 그렇게 자기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게 아무리 성격 강의를 10년 이상 강의를 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 검사하시지만 안 변해요. 안 변해. 절대 변하는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날 그렇게 강의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앞에 두란노에서 누가 계셨었던 것 같아요. 이거 책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맨날 사는 얘기를 성격에 맞춰서 그냥 줄줄줄 책을 쓴 게 남편 성격 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갑자기 SBS에서 저희를 김미아의 유에서 나오라고 하더니 그다음 뭐 아침마당에 갑자기 저희 싸운 얘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전국에 알려지면서 우리 애들이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고 엄마 아빠 싸운 걸 전국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전 세계가 다 알아. 우리 부부 싸우는 거. 네. 결혼할 적에도 그 책을 갖고 있다고 킬킬 웃으면서 요즘 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책을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지도 않은 남편 성격 알면 뭐하니? 애나 잘 키우게 아이 성격 가르쳐달라 해서 두 번째 책으로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는 책을 썼어요. 제가 세 번째 책을 쓰고 네 번째 책으로 상사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왜냐면 직장이 중요하니까. 그런 책을 두란노에다 갖다 줬더니 요즘은 상사 성격 알고 싶어하는 직원도 없대.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사라졌다. 그래갖고 출판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격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CGN TV에 가면 저희가 40회분 강의한 거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2009년 10년에 보면 성격만 하라도 행복해진다 치면 저희가 40회씩인가 2번을 해서 꽁투 들어 있고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적에 성격 검사 당연히 하고요. 서로. 그다음에 너희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레포트 써갖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걸 몰라서 너무 맨땅에 헤딩하느라고 남편 제가 불량품인 줄 알았고 저도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좀 배우면 얼마나 우리가 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안 쓰고 에너지를 모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맨날 뭐 왜 잊어버렸냐, 왜 정리를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사고형, 감정형, 뭐 현실형, 이상형 이것들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거나 인터넷에 저희 강의들 뭐 깔려 있는 게 강의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가지 유형이 나와요. 이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말 그 유형이 어떻고 그 유형의 강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른 게 제가 일부러 저렇게 해놨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거의 이건 암기 과목이지 저희가 이건 이해 과목이 아니라고 늘 말하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정말 이렇게 다른 이 여자를 내가 좋아하게 만들어서 결혼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크고 완벽한데 우리가 그거를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그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점이 다르다는 거는 뭐예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몸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내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격 때문에 힘들어지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생겨서 미워지면 강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약점만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에게도 강점이 있구나. 그리고 단점이라는 거는요, 제가 보니까 강점이 지나쳐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정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우리 아내는 너무 융통성이 많아서 일관성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결국 단점과 장점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이 가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안 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봐주고 약점은 한계니까 못하는구나. 그럼 강점을 어떻게, 우리 아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 가족에서 다들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고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거기뿐이 아니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제가 직장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새 주제는 뭔가면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것이냐예요. 사역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속해 있는 사역단체는 이 성격 강의가 기본 코스예요. 그래서 성격을 모르면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사람이 마땅히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고 내 맘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은사,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봐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읽었던 우리 성경 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천국 낙원이 다시 회복되는 글자예요. 여기 보면 이리도 나오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늑대인데 저거는 그냥 일반 성경이어서는 어린 양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곰도 나와요. 저는요, 옛날에 천국의 모습은요 다 양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저희 남편이 저랬을 때 제가 당신 같은 양만 있는다고? 나하고 같은 양만 사는 게 천국인 줄 알았어. 네. 그랬더니 천국에는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고 독사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 다르게 만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하고 싸우고 해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내가
강점으로 보이고, 자녀가 강점으로 보이고, 나랑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선후배들이 강점으로 보이고,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의 강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정말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실천해야 되고, 사회 아파트에서도 실천해야 되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우리의 나중심적 사고를 바꿔야 되죠. 아, 나만 맞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지상낙원,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이 현재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만드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하는 첫 번째가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다름은 틀린 게 아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벌써 이 공부를 하게 됐고 강의하게 된 지 정말 20년 거의 넘게 됐는데, 그동안 저는 제가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의 갈등을 통해서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남편의 모습도 알게 되고, 또 제가 내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똑같지가 않아요. 저희는 6명, 심지어 이제 8명이 됐는데 8명이 다 다른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첫 번째 키웠던 아이 방식대로 두 번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달랐고, 한 명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했던 거는, 하나님이 얘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얘는 어떤 특징과 장점과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되나를 주력해서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처럼 굉장히 모범적인 저희 큰아이가 있다면, 막내아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인데 웬만하면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을까 했던 아이를 그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자기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전혀 지금 뮤지컬 배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뮤지컬 배우는 전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자유롭게 그거를 저희가 걔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걔를 어떻게 지으셨나를 보고 걔의 걔된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은사가 나타나져서 하나님이 걔를 적재적소에 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남편하고 갈등할 적에는요, 제가 늘 찾던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 그거였어요. 전 그것만 노래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남편은 왜 내 모습을 이대로 봐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걸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제가 자유롭게 제 분야에서, 피아노는 다 연주자가 아니라 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이 참 잘 맞는 거구나 하면서 제 일을 너무 즐겁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방향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질문이 제가 보니까 MBTI 유형이 살면서 변할 수도 있나요? 혹은 기본적인 본인의 성향 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MBTI 유형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그 아까 이미 다 우리 강의에서 나왔지만, 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늘 우리가 오른손을 쓰지만 왼손이 필요할 적에는 왼손을 쓰죠. 그래서 개발이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급할 때는 오른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변한다는 거, 자기가 왼손을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MBTI 유형은 선천적이다 또는 후천적이다, 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선천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후천적인 거는 그 상황에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두 손을 다 쓰다가도 극한 상황이 오면 오른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질문의 답이 되겠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냐, 이건 변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외향처럼 보인다는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오히려 저는 얘기를 좀 안 하게 되고 남편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남편이 외향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외향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내향인 거고, 또 자기의 일이 회계사 일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면은 또 간호사라든지 이런 일을 하려면 정확해야 되니까 정리형적인 지표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개발되기도 한 거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예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모든 거를 칼같이 지켜야 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안에서 특별히 정리적인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래서 내가 그쪽이 좀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에 네, 답이 오늘 되셨을까요? 강의는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